안녕하세요. 동구대학교 일반대학원 ODS 전공 디아화입니다. 오늘은 딥러닝 분야의 논문을 재현하는 방법과 자체 아이디어에 따른 모델 개선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 분야의 논문을 작성하고 싶다면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문 두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Bidirectional LSTM Autoencoder Network를 이용한 Anomaly Detection 논문이고, 두 번째는 LSTM의 변체 논문으로 이 변체의 이름은 Working Memory Connections for LSTM입니다. 우리는 Multivariate Time Series Data Anomaly Detection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Bidirectional LSTM Autoencoder 아키텍처에 이 새로운 LSTM의 변체를 넣고 싶습니다. 이런 변체를 이용해가지고 기존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anomaly detection을 더 잘 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Bidirectional LSTM autoencoder 네트워크의 핵심 아이디어는 원래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던 멀티베리에이트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autoencoder의 뉴런을 bidirectional LSTM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Working Memory Connections는 LSTM 픽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셀 스테이트가 여러 개 게이트의 정보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합으로 구성된 모델은 Bidirectional LSTM Working Memory Connections Autoencoder라고 부릅니다. 먼저 저희 아이디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전처리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후 코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처리 후 오토인코더에 전처리된 데이터를 넣어 오토인코더가 훈련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입력 데이터를 재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오토인코더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 신청 신경망이 있기 때문에 그 뉴런 안에 뭔가 넣는지를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오토인코더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개발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참고 문헌도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오토인코더의 뉴런은 바이디렉셔널 LSTM로 교체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새로운 LSTM 변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Working Memory Connections로 교체하고 우리의 Anomaly Detection 모델을 개발합니다. 훈련이 완료된 후 훈련 데이터의 Reconstruction Error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Anomaly Detection 단계의 임계값으로 설정합니다. Anomaly Detection 단계에서는 전처리된 테스트 데이터를 훈련된 모델에 넣고 테스트 데이터의 Reconstruction Error를 계산하고 임계과가 비교하면 Anomaly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디어를 CJ 모델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코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requirement 파일은 모델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패키지의 버전이 기재된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활용하면 쉽게 코드 환경을 패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코드를 재현하고 싶을 때 개발자와 동일한 개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quirement 파일을 설치한 후 현재 환경이 requirement 파일의 버전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코드 작성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이브러리와 패키지에 따라 기능이 다르므로 먼저 사용할 라이브러리와 패키지를 임포트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로딩 및 전처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시작하기 전에 랜덤 시드를 설정합니다. 랜덤 시드는 초기 가중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훈련하고 코드를 재현할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페나스의 with CSV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모델 훈련과 테스트용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데이터를 한번 뽑고 어떤 사용하지 않는 열이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 테스트 데이터를 보면 빨간색 안내 부분은 이 데이터의 8개 변수를 알 수 있고 노란색 부분은 테스트 데이터 셋의
레이블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은 모델에서 사용하지 않는 타임스탬프이므로 제거합니다. 마지막 열도 우리의 anomaly detection의 change point 문제를 다루지 않으니까 제거합니다. 이 코드를 통해 datetime 열과 change point 열을 제거하고 anomaly를 추조하여 레이블에 넣었습니다. 이제 전처리된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여 우리 모델과 어울리는 모양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민매스 정교화를 진행하겠습니다. 각 변수가 동일한 족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0부터 1 사이 범위로 스케일링하여 reconstruction error의 계산 시 변수 값의 범위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딥러닝에는 다른 스케일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탠다드 스케일러, 적절한 스케일러를 선택하면 계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델의 전반적인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타임 윈도우 분할을 진행합니다. 타임 윈도우 크기를 결정한 후 함수 create sliding windows를 정의합니다. 순환 함수를 통해 모든 데이터에 적용하면 타임 윈도우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개의 타임 윈도우스로 분할합니다. 우리가 처리할 데이터는 멀티베리에이트 시계열 데이터인데 타임 윈도우스를 분할하는 것은 모델이 현재 시점에 의사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과거 시점의 정보 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전처리 완료됩니다. 이어서 우리는 참고 문헌을 재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참고 문헌에서 저자의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를 찾고 최대한 유지합니다. 먼저 훈련용 입력 데이터의 쉐이프를 읽고 모델의 입력 쉐이프를 결정합니다. 텐서플로우 케라스에는 사용하기 편리한 많은 패키지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성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사용하는 bidirectional 및 LSTM 함수는 임포트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두 층은 각각 64개의 히든 스테이츠의 LSTM과 32개의 히든 스테이츠의 LSTM으로 구성되어 어토인코더의 인코더를 구성하고 마지막 두 층은 대칭 구조를 최대하여 디코더를 구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토인코더의 입출력을 결정한 후 최적화하기, 러닝 레이트 및 로스 펑션을 지정하고 구조기 완료된 후 모델의 서머리를 출력하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각 층의 아웃풋 쉐이프를 확인하여 구축된 모델이 어토인코더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출력은 입력해 재구성 있고 쉐이프는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early stopping의 patient을 5로 설정하고 훈련 데이터의 20%를 validation 데이터로 사용하고 validation 데이터를 통해 현재 파라미터 하에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고 variation loss를 모니터링하여 훈련 완성 여부를 결정하여 overfitting을 피할 수 있습니다. validation loss가 5번 연속 감소하지 않으면 모델은 훈련을 끝나고 최종 파라미터를 저장합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사용된 훈련 데이터는 타겟 데이터와 동일합니다. 이는 모델이 reconstruction 모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훈련 데이터의 reconstruction error의 특정 배분미 수를 가지고 anomaly detection 단계의 임계값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statistical based method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의 입력은 여러 개의 2차원 타이밍도 있기 때문에 재구성된 출력도 여러 개 2차원 타이밍도입니다. 그리고 타임윈도우들을 중첩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타임스텝의 관측치가 여러 개의 타임윈도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의 여러 개의 타임윈도우는 분할하기 전의 모양, 즉 원본 데이터의 모양으로 복원하고자 합니다. 이 코드를 통해 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데 다음으로 예시를 사용하여 이 코드를 이해합니다. 일단 우리 입력기 5개의
타임스텝로 구성된 멀티베리에이트 시계열 데이터라고 가정하고 3개 크기가 3인 타임 윈도로 나누었습니다. 모델을 통해 어떤 출력도 3개의 타임 윈도 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타임 윈도스에서 x of 1이 한 번, x of 2가 두 번, x of 3가 세 번, x of 4가 두 번, x of 5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모든 타임 스텝을 누적하고 각 타임 스텝이 나타나는 회수를 계산하여 페열에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누적 합계를 나온 회수로 나눠서 최종 chain reconstruction을 얻습니다. 원래 chain 데이터 및 chain reconstruction의 mean absolute error를 최종 실제 reconstruction error로 계산하고 anomaly detection의 통계량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최종 reconstruction error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훈련 데이터에는 정상 데이터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reconstruction error는 단봉 분포여야 하고 대부분의 값은 0에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의 reconstruction error의 1-알파 곱하기 100%를 anomaly detection 단계의 임계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테스트 데이터의 reconstruct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테스트 데이터의 최종 reconstruction error를 계산하여 3개 어레이로 저장합니다. 원래 모델의 anomaly detection 성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개 모델을 비교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종 모델 훈련 및 테스트가 완료된 후 성능 평가를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두 번째 참고 문헌의 아이디어를 코드로 재현합니다. 논문 원본에 따르면 이것은 LSTM의 변형으로 세어스 데이트가 게이트 제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LSTM의 3개 게이트에 대한 공식은 위와 같으며 세어스 데이트에 힘을 가하면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변체는 최근에 나와인 개념이고 적용 범위가 아직 넓지 않아 기존 라이브러리 또 패키지를 통해 이 LSTM 변체를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parent 클래스와 sub 클래스를 정의하겠습니다. parent 클래스는 레이어입니다. 얘는 텐sorflow에서 신경망의 레이어를 정의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sub 클래스는 그의 이름처럼 parent 클래스의 확장이므로 sub 클래스는 parent 클래스의 속성과 방법을 상속합니다. initial 함수를 통해 parent 클래스에서 초기 방정식을 상정합니다. 이 super 함수를 통해 parent 클래스를 차고 그의 constructor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keywords argument 옵션도 추가했습니다. 이 옵션을 통해 우리는 parents 클래스의 constructor를 상정하면서 parent 클래스에는 없고 우리가 지정하기 원하는 아규먼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옵션을 통해 모델을 구축할 때 키워드를 인식하고 나서 어느 레이어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LSTM과 그 변체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인 unit, 즉 LSTM들에서 hidden state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이 파라미터를 통해 memory cell state와 hidden states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chrono initializer와 순환 initializer를 지정하고 해당 두 세트의 가중치를 초기화하고 여러 번 훈련해서 모델의 훈련 결과가 재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랜덤 시드를 할당합니다.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의 쉐이프를 기반으로 LSTM의 변체가 처리할 때마다 데이터의 쉐이프를 결정합니다. 모델의 전체 입력은 여러 개 타임 윈도스 있지만 모델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각 타임 스텝과 순서대로 처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타임 스텝의 쉐이프는 바로 특징의 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LSTM Working Memory Connections를 위한 weight matrix를 만듭니다. 첫 번째 weight matrix 세트는
입력 XT와 각 게이트 사이의 가중치입니다. 입력 XT는 각각 input 게, forget 게, 임시 셀, output 게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과거 시점의 hidden states, 즉 ht-1와 3개의 게이트하고 임시 셀 하나 사이의 가중치로서 두 번째 weight matrix set를 생성합니다. 이제 LSTM Working Memory Connections를 구성하는 공식의 일부 weight matrix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원문 내에 따라 다른 두 weight matrix를 생성하고 한 그룹은 과거 시점의 세어 스테이트, 즉 C of t-1을 제어하여 input gate와 forget gate에 영향을 줍니다. The other weight matrix는 현재 시점의 세어 스테이트, 즉 C of t가 output gate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3개의 게이트과 임시 셀을 위해 바이어스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LSTM Working Memory Connections의 해당 부분에 대한 공식을 만듭니다. 먼저 과거 시점의 셀 스테이트 CT-1과 hidden state HT-1을 얻습니다. 여기서 CT-1은 장기 정보를 포함하고 HT-1은 단기 기억을 포함합니다. 다음에 텐서 C를 생성하고 input XT와 input의 weight matrix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추가하여 결과를 텐서 C에 저장합니다. 다음에 이전 시점의 hidden state HT-1과 해당 순환 weight matrix를 곱하고 방금 저장된 텐서 C에 추가합니다. 이제 텐서 G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텐서 G를 4부분으로 나눕니다. 3개의 게이트와 임시 셀에 대한 공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input gate와 forget gate에 대한 과거 시점의 셀 스테이트 CT-1의 영향을 다룹니다. 그리고 범위도 public tangent 함수에 의해 -1에서 1 사이로 압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어떤 input gate과 forget gate의 공식에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과거 시점의 셀 스테이트 CT-1을 현재 시점의 셀 스테이트 CT로 업데이트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Z2가 바로 우리 앞에 임시 셀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과거 시점의 셀 스테이트 얼마나 유지하고 임시 셀 안에 정보 얼마만큼 접수하는지를 고려해가지고 이 시점의 셀 스테이트 C of T를 계산합니다. 다음은 셀 스테이트와 아웃풋 게이트의 연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웃풋 게이트의 공식을 업데이트합니다. 그 다음 보통 LSTM과 같은 새로운 hidden state H of t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점의 셀 state C of t와 hidden state H of t를 반환하여 다음 t+1 시점의 정보 처리할 때 장기 정보와 단기 기억을 제공합니다. 지금같이 LSTM Working Memory Connections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오토엔코더에 넣습니다. 우리는 LSTM이 우리 정의한 LSTM Working Memory Connections만 교체하고 다른 파라미터는 공정한 비교를 위해 Bidirectional LSTM 오토엔코더 모델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우리 만드는 LSTM Working Memory Connections를 keras 호환성 가진 RNN 레이어로 변환하여 모델이 시계열에 걸쳐 전진 방향 전파, 상태 업데이트 및 역전파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Custom Working Memory Connections를 RNN으로 캡슐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Bidirectional RNN 및 Return Sequence 등과 같은 기타 고급 기능도 지원합니다. 이제 모델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여 훈련 데이터의 Reconstruction Error를 계산합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재구성한 후 테스트 데이터의 Reconstruction Error를 계산합니다.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RNN 오토인코더, LSTM 오토인코더 및 LSTM Working Memory Connections 오토인코더를
베이스라인 모델로 주가로 생성하여 어블레이션 스터디와 유사한 비교를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임계값을 결정할 때 사용한 알파 값의 범위를 설정하고 세 개의 테스트 데이터셋에 F1 스코어를 저장한 세 개의 핑 어레이도 만듭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알파 조건하에 5개 모델의 임계값을 결정하고 F1 스코어를 계산한 함수를 만듭니다. 테스트 데이터셋 reconstruction error와 임계값을 비교하여 우리가 판단한 레이블을 얻고 실제 레이블과 함께 F1 스코어를 계산하고 반환합니다. 5개 모델의 이름을 저장하는 어레이를 만듭니다. 그 다음 F1 스코어의 플롯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 다음 3개 테스트 데이터셋의 F1 스코어 커브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타임 윈도우의 크기 t를 5에서 더 큰 값으로 조정했고 우리의 모델이 더 큰 t의 경우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결과 가지고 논문 작성할 때 conclusion 부분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설명은 여기까지 있고 코드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면 코드 파일에 있는 주석 부분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